셀트리온 수요일 플러스 2.40% 상승, 제약은 플러스 2.9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시작부터 강세를 보여주면서 장중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요, 막판에 힘을 발휘를 하면서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오늘 장중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13억의 매수, 기관들은 110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공매도는 2783주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량 공매도 이후 월화수 3일 동안은 공매도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 자사주는 12,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제약도 외국인들이 14억의 매수, 기관들의 6억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개 가운데서 한 종목을 뺀 19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서 셀트리온은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펜트라에 대한 미국에서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임상 신청 이야기인데요. IBD를 넘어서 RA 적응증까지 타켓 시장을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죠. 또 이러한 수수는요, 회사 측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RA 적응증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허가가 난 상태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쪽도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IBD만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RA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미국의 RA 시장 규모가 39조 원이다 이렇게 보고,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도 허가가 나게 된다면 타켓 시장 규모는 53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임상이 완료가 되고 최종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미 유럽에서 렘시마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도 효능이 좋다는 것은 입증이 다 된 것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해가지고 무릎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마디 관절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미국에서는 IBD 시장보다 3배나 더 크다. 전 세계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 규모는 우리 돈으로 55조 원 넘는 것이고요. 미국 시장은 이 중에 72%를 차지하는 39조 6,331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타겟 시장은 IBD 시장만 봤을 때 미국에서는 13조 4,189억 원의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RA 시장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53조가 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미국은 적응증별로 임상을 새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임상과 허가까지 해서 3년 정도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기간 동안 진펜트라는 미국에서 IBD 시장 쪽을 적극적으로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적응증 RA 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단계별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RA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측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RA 시장까지 침투를 하게 되면은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유럽에서는요, RA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적응증이기 때문에 가파른 성장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지난해 4분기 렘시마와 렘시마에서지 두 제품을 합했을 때 유럽의 주요 5개국에서 74%의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럽에서의 성공이 진펜트라 미국에도 이어질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회사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향후 RA 적응증이 추가가 되게 되면은 진펜트라의 미국 내 타켓 시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성장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하나씩 진펜트라는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이런 측면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미 회사 측에서 다 준비가 돼 있고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미 6월 7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미 이 내용은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된 것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근선성 관절염과 근선 환자를 대상으로 진펜트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것이 오늘 사실로서 공시가 나온 것이고요. 27년 중으로 임상을 마칠 예정이고, 27년 임상이 마치게 되면요, 허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따라서
27년 중에는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 진펜트라가 IBD 쪽에서 성공을 이루고 그 다음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펜트라는 또 다른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투여했을 때 정맥 주사제와 비교를 했을 때 동등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요 임상이 완료가 되고 허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더욱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나왔던 RA 쪽에서의 적응증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진펜트라가 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쪽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RA 시장 규모가 약 55조 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의 점유율을 보시면요. 인플렉트라를 포함해서 인플릭시맙 쪽을 맡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24%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시장을 먼저 진펜트라가 확보할 것이다. 금액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약 11조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공략해 나가는 것이 41%의 시장 규모인 아달리무압 쪽의 시장을 빼앗아 오고 다른 쪽도 빼앗아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RA 시장뿐만이 아니라 IBD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적응증도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치료제 쪽의 시장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진펜트라가 1차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IBD 쪽에 1차 치료제가 되기 위한 임상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진펜트라는 인플릭시맙 성분의 정맥 주사제 인플렉트라를 포함해서 인플릭시맙 계열 쪽을 10주를 맞은 이후에 그 다음에 진펜트라를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의 램시마에서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릭시맙 쪽에 정맥 주사제형 램시마를 포함해서요 4주 투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램시마에서시를 투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맥 주사제형을 맞지 않고 바로 최초로 1차로 진펜트라를 투여할 수 있는 임상을 지금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고요. 언론에만 보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수순은 밟아내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진펜트라가 현재 빼앗아오기 위한 IBD 시장 쪽만 보는데요. 물론 앞으로 RA 시장부터 해서 다른 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요. 경쟁 치료제인 휴미라, 심포니, 스텔라라 그 외에 모두 다 정맥 주사제형 맞고 난 다음에 휴미라 맞는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 역시 정맥 주사제형 맞지 않고 바로 신규 환자들도 진펜트라부터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치료제 시장을 빼앗아 오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인플렉트라 정맥 주사제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유럽에서 램시마도 마찬가지, 미국에서의 인플렉트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자꾸 다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인 포석으로 봤을 때는요, 인플렉트라의 비중이 줄더라도 진펜트라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셀트리온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진펜트라의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다른 치료제들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피하 주사 제형으로서 1차 치료제로서 경쟁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수순까지 밟아 나가는 과정, 그 중에서 먼저 RA 적응증에 대한 허가 신청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어저께죠, 램시마에서시의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소아 환자에 대해서 유럽의 임상 계획이 승인이 됐다는 이야기죠. 임상을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뿐만이 아니라 크론병의 소아 환자에 대해서도 임상을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에서의 램시마에서시 적응증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미국에서의 진펜트라는 IBD에 이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하나씩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램시마에서시던 진펜트라가 1차 치료제 최초 투여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특이한 움직임 좀 나오긴 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많았는데 이것은 금융 투자 쪽에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장중에 보더라도 그런 현상이 역력하게 나왔죠. 매수 규모가 크지 않은 외국인과
투신 쪽도 장중 움직임이 조금 바빴는데요. 장중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9시 30분 집계를 보게 되시면요. 외국인들은 2315주의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10시 1분에는 4315주가 되니까 이 전주 더 산 것이죠. 11시 10분이 되니까 4685주의 매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1시 20분까지도 6685주의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2시 30분에서는 315주 매수로 장 막판에 가서는 6931주의 매수로 마감이 된 것이죠. 장중에 샀다 팔았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투신권도 11시 10분 때까지는 사다가요. 2시 30분에는 2000주 매수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7000주를 팔았다는 이야기죠. 2시 30분 이후에서 장 마감까지 해서 9200주의 매수 우위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연기금융 또한 장중에 샀다 팔았다 이런 상황들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금융투자 쪽은 단기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투신권과 연기금 쪽에서도 약간 헷갈리는 매매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박스권 내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번 주 들어서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6월의 월봉은 양봉의 몸통이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이잖아요. 자사주 매입이 빨리 끝나준다면 박스권의 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것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면서요.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